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인성은 더러운데 정치를 잘하는 군주와 성격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군주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군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설정이라 답변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묘하게도 지금의 정치권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 초기에 군림했던 태종 이방원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손에 엄청나게 피를 묻히며 결국 왕이 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업적을 남긴 왕이기도 하며 다음 왕인 셋째 아들 세종을 보위에 앉히며 조선 전기의 태평성대를 만드는데 그 기틀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태종의 4명의 아들 중 적장자인 세자였던 양녕을 폐위시키고 셋째 아들인 세종을 후임자로 삼았던 데는 그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번 영상은 그 숨가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의 4명의 아들은 양녕, 효령, 충령, 성령대군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인 성령대군은 일찍 죽고 나머지 3 아들은 우리가 지금도 다 알만한 유명인사입니다. 그중 맏아들인 양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무예도 능하여 태종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세자로 책봉되는데 세자가 되면서부터 희한하게 뺀질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자가 되면 서연이라고 해서 20명 이상 되는 당대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고 세자 전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양녕은 공부가 하기 싫어 아프다고 안 하고 개소리를 내며 미친 척을 하며 땡땡이를 쳐대니 스승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더 치명적인 건 양녕이 성에 눈을 뜰 나이에 이르자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 태종도 여성 편력이 심하여 후궁을 16명이나 두며 호색한의 성향이 강했는데 그 성향이 큰아들 양녕에게 고스란히 유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녕은 예쁜 여자가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유부녀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탐하였고 대궐 담을 넘어 사가에 침입해서라도 기어이 자신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한 나라의 넘버 2라는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던 것이죠. 양녕의 또라이 같은 미친 행각을 살펴보면 양녕은 14살에 혼인을 했지만 17살 때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장에서 봉지련이라는 기생에 반해 연회를 핑계로 대궐에 끌어들여 간통을 했으며 태종이 동궁전의 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환관들을 잡아 가두니 양녕은 단식 투쟁을 하며 부왕에게 저항하니 할 수 없이 환관들을 풀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그 나름 의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양녕은 더욱 대담해져서 장안의 악공들과 기생들을 거느리고 다니다 초공장이라는 기생과 사랑에 빠지는데 초공장은 큰아버지인 정종의 애첩이었습니다. 초공장은 태종에 의해 대궐에서 내쳐졌고 또한 자신의 친매형인 이백강의 첩을 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안의 뛰어난 미색이라고 소문난 대신인 곽선의 첩인 어리라는 여인에게 접근하는데 그녀가 자신에게 부군이 있고 병이 있다고 하며 강력하게 거절하자 그녀를 납치해 세자궁으로 데려와 강제로 동거까지 하다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세자빈의 조모가 어리를 몰래 대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손녀 사이가 바람을 피워 생긴 아이를 거두어야 하는 비통함이 있었지만 어디에다도 말도 할 수 없는 슬픔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던 중 양녕은 다시 어리를 궁으로 데려와 동거를 이어갔으니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이 태종의 귀에 들어가자 태종은 대노를 하였고 1418년 5월 양녕을 개경궁에서 한양궁으로 내치고 세자비는 친정으로 돌려보냈고 양녕의 장인이었던 김알로는 나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어긋난 행각으로 인해 이유도 없이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보아야 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양녕은 혼돈하며 반성문도 썼지만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 어디 쉽게 바뀌겠습니까? 사건이 그렇게 커지자 양녕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제는 막가파로 돌변을 합니다. 태종의 분노에 양녕은 대놓고 태종에게 미친듯이 대듭니다. 전하는 여인들을 궁에 마음대로 들이면서 내 계집은 왜 내쫓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색을 계속 즐기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아버지 태종에게 보내니 태종은 하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누굽니까? 조선의 왕 중 가장 기가 센 왕을 뽑으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강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인 태종에게 감히 대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양녕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성도착증 환자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세자는 전혀 후회와 반성하는 마음이 없었고 태종은 세자가 부왕을 욕하면서 항명을 하는 중대사라 생각하고 세자를 폐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418년 6월 태종은 대신들을 소집하여 여색에 빠져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에게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줄 수 없다 하면서 양녕의 세자권을 폐한다고 선포하고 셋째 아들인 범생이 충령을 세자로 책봉하니 이것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고 그가 바로 세종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양녕을 폐위하고 태종과 그의 비인 원경왕후는 통곡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령은 폐위된 이후에도 세종의 보호 아래 전국을 쏴다니며 기생들과 놀아나며 여성 편력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그는 훗날 단종을 끌어내며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세조에 협조하며 세조에게 극진한 대접과 보호를 받고 살다가 1462년 69세의 나이로 죽었으니 세상을 희롱하고 인생을 즐기며 천수를 누리고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남긴 자녀는 총 26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조선 왕조실록에 빠짐없이 기술된 내용이며 도덕과 윤리를 앞세웠던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공인인 양령은 상식을 깬 이단아임에 틀림없겠지만 공부는 게을리했어도 그의 필체는 조선의 명필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지금은 소실되었지만 숭례문의 현판도 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양령의 서자였던 이흔의 15대 손이고 호감형 연예인인 이승기도 양령의 후손입니다. 장남인 양령의 폐위 이후 차기 세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둘째 효령대군이었겠죠. 효령대군은 셋째 충령에 버금갈 정도로 총명하고 문무가 출중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활솜씨는 신궁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그도 나름대로 세자 책봉을 기대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건국 초기라 명나라에서 사신이 수시로 왔는데 사신의 접대는 주로 세자가 담당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거하게 같이 술에 취하며 조선의 세자를 시험하곤 했습니다. 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는 효령은 사신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외교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 당시의 문화는 주량은 체력 측정의 한 방편이기도 했으니 태종의 눈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효령이 약골로 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타한 이유로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태종은 효령이 양에 차지 않았기에 세자에서 밀려났고 이후 효령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절로 들어가 부처위에 기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궁을 떠나는 그의 속이 편치는 않았겠지만 여러 사찰을 만들었고 조카인 세조에게 부탁하여 현재 탑골공원에 있는 북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보물 2호인 보신각종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보신각종은 효령대군의 영향력으로 만들어진 문화재입니다. 효령은 91세라는 경이로운 장수를 하였고 그의 무덤은 현재 방배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배동과 강남대로를 잇는 길의 명칭이 효령로인데 이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명칭입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어쩌면 그렇게 성향이 다른 것인지 자유분방한 양령에 비해 충령은 책을 좋아하고 덕이 많아 군주로서의 자격은 충분했으나 급히 책봉되었기에 세자의 준비기간이 겨우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충령이 얼마나 책벌레였으면 아버지 태종은 충령의 건강에 걱정되어 충령의 방에 있는 모든 책을 전부 치우라고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령은 이후 조선의 4대 임금으로 등극하였고 한글 창제 등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찬란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태종의 뼈아픈 눈물의 결단이 없었다면 주색잡기에 빠진 양령대군이 왕이 되어 조선은 초기부터 썩어가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한글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도 그 난해한 한자로 문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국가의 공인으로서 평가해 본다면 양령은 세종에 비해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한 개인의 인생을 본다면 양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며 70세 가까이 살았지만 세종은 그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말년에는 시력도 잃어가며 52세의 나이로 승하하셨으니 도대체 누가 더 인생을 잘 산 건지 판단하기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억겁의 세월 가운데 비추어 보면 별것도 아닐진데 우리가 목숨 걸고 얻고자 하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해가야 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단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